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주성빈 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경찰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직접 우리 학과를 또는 우리 학교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서로 호흡도 하고 정말 실질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정말 좋았지만, 최근에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 때문에 직접 뵙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온라인상의 이렇게 소통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경찰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실제 경찰직이라고 한다면 흔히 경찰 공무원이라는 직종을 뜻하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지만 공무원 중에서도 경찰 공무원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실질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 재밌게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진실과 오해라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경찰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경찰관들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욕을 많이 하고 삐 처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찰관이라서 또는 형사라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봤을 때 업무 특성상 좀 거칠어지는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경찰직이라서, 경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개인적 특성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찰 공무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은 아니다 라는 것들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경찰이나 형사나 또는 외사직에 근무하거나 경찰직에서 근무하는 분야에 따라서 어느 조직, 어느 분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은 좋은 업무를 많이 하고, 어떤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분야를 하고 조금 천대시 받는 그런 분야가 있는 것처럼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 주인공 중에 형사의 역할로 나왔던 배우가 실제로 업무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조직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을 통해서 교통경찰로 이렇게 강등된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전혀 없을 가능성은 없지만, 그런 시각에서 보게 된다면 교통경찰과 형사라는 분야로, 경찰 분야를 나누어 봤을 때 형사는 교통경찰보다는 조금 높은 어떤 업무적 수준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경찰 조직 안에서 여러 가지 업무 분야는 대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가 수행되는 분야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지, 교통경찰은 형사보다 계급이 낮다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어떤 난이도가 낮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부분들도 한번 말씀드리고, 영화나 드라마는 극적인 요소를 많이 연출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찰 조직에서 순경부터 시작해서 흔히 말해서 경찰청장까지 여러 가지 계급이 있지만, 대체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찰 조직은 총 11개의 계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순경부터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쭉 올라가서 총 11개 계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두 가지 정도로 좀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경찰 조직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는 달리 계급 체계가 11개 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 공무원은 여러분들이 영화에서도 그런 아마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구급공무원이라는 표현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표현들을 보게 되면 1급부터 시작해서 9급에 이르는 것이 보통 일반 공무원의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공무원은 11개 계급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 조금 특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계급 또는 조직 중에 한 개가 이제 경찰대학이라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경찰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면 경위라는 계급을 달게 됩니다. 하나씩 보게 되면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굉장히 한번 입직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빨리
높은 계급에 입직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경찰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경찰 간부보생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경찰행정학과에서도 경찰 간부보생 시험을 많이 치고 저희 학과에서도 합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찰 간부보생을 졸업하게 되면 경위, 경찰대학교하고 똑같이 경위 계급을 달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경찰행정학과에 오셔서 경찰학이라는 학문적 범위 안에서 공무원 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보통은 9급에 해당하는 순경시험과 7급, 6급 상당하는 경찰 간부보생 시험을 치르셔서 경찰 조직에 입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형사가 되려면 따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가, 또는 프로파일러가 되려면 또 어떤 따로 시험을 쳐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물어보십니다. 물론 그 부분이 일부는 맞는 것이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프로파일러가 된다든지 범죄 심리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크게는 보면 두 가지 정도의 입직 경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밟아서 관련되는 학위를 공부를 하고 이제 경찰청에서 주관하게 되는 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청 특별채용을 통해서 이제 입직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장점은 굉장히 전문직으로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들어오신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부정기적으로 또 얼마나 몇 명이 뽑힐지 잘 모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9급 공무원이나 경찰간부보생 6급, 6급에 해당하는 경찰간부보생 시험을 쳐서 입직을 하시게 되고, 들어오신 다음에 내가 근무를 하고 싶은 다양한 부서 중에 형사 분야 또는 교통 분야 또는 외사 분야 등등 특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문 분야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가 되려면 따로 시험을 쳐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입직을 하신 후에 각자의 전문 분야를 개척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찰 업무를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크게는 보면 경무, 흔히 말해서 집안에서 볼 때 살림살이를 하는 거죠. 경찰 조직의 인사, 돈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쪽이 이제 경무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안전, 흔히 말해서 방범 업무,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통, 경비, 작전, 수사, 정보, 보안, 외사, 통신 등등과 관련되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업무에서 꿈을 펼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입직을 하신 후에 그냥 공무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냥 월급 제대로 받고 그냥 평생 한 30년 동안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 꿈이었다면, 요즘 젊은 분들의 분위기는 내가 하고 싶은 업무를 특화시켜서 대학원까지도 공부를 하면서 특화시켜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추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경찰학이라는 분야 또는 경찰행정학과에 들어오신 후에 경찰직에 입직을 하신다면 이런 분위기는 훨씬 더 심화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학 관련되는 경찰행정학과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직무를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내가 오랫동안 막 이렇게 한 10년, 20년 쫙 지내다 보니까 경찰관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경찰관 하는 친구한테 내가 초등학교 때 관심 있었던 친구를 좀 조회할 수 있겠느냐라는 쪽에 이렇게 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또 굉장히 쉽게 정보를 조회를 해서 그 친구가 어디 산다, 지금 뭘 하고 있다라는 정보까지도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허구, 지금 사실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한 30년 전, 굉장히 오래전에는 이런 부분이 가능했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이런 부분들은 다 전혀 말이 안 되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들을 경찰관이 업무와 상관없이 조회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영화 속의 허구, 드라마 속의 허구적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관은 언제든지 장비, 장구들을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총기 같은 경우 경찰관은 마음대로 쓰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찰관들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물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지 관련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총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한편으로 보면 경찰관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범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 외에 이제 장비 장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봉이라든지 수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조금 극적 흥미를 또 유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자주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것은 경찰관이 어떤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위한 봉사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다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경찰행정학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진출 분야를 먼저 떠올리실 수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 여쭤보면 100이면 100 경찰 공무원을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경찰 공무원을 지향하고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나 분들이 경찰행정학과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맞는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조금 일부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경찰행정학과는 경찰직에 진출을 해야 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특수성을 가지고 또는 목표성을 가지고 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그러면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은 경찰에 진출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경찰행정학과를 갔을 때 무슨 메리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실제로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경찰행정학과라고 해서 경찰직으로만 진출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경찰행정학과가 지향하는 바는 형사사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형사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상 나타나는 그리고 관여하게 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절차라고 한다면 흔히 말해서 수사, 그리고 기소, 공판, 그리고 교정이라는 이 단계가 모두 어우러져야 될 텐데, 그러면 각 단계에서 관여하게 되는 기관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그리고 공판은 법원, 그리고 교정은 교정기관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경찰행정학이라는 분야가 진출해야 될 방향성이라는 부분에서 형사사법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경찰 조직에 중점은 두고는 있지만 그 외에 검찰, 법원, 그리고 교정이라는 형사사법기관 전 분야에 걸쳐서 진로를 모색할 수 있고, 실제로 경찰행정학과 학생들 그리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도 다양한 진로를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출하고 있는 분야를 보게 되면 경찰직으로 한 50%, 그냥 전체적인 공직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볼 때 경찰직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국가정보원, 그리고 소방, 그리고 기무사, 그리고 경호처, 그리고 검찰, 법원, 교정직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 중에서는 세무직 공무원이라든지 특수한 공직으로도 나가 있는 교육직이라든지 다양한 직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과가 많은 분야로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경찰행정학이라는 학문적 범위가 경찰직이라는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진로가 모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분장교, 그리고 학계, 그리고 공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질문이, 다른 형사사법기관 같은 경우는 경찰행정학과가 진로를 다양하게 모색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금융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학과 전공하고는 맥락이 좀 다르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찰 행정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형사사법기관, 전문적인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을 양성한다는 부분과 그 부분이 의미하는 부분은 안전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겠다는 취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융이나 공기업, 그리고 군장교 이런 것들도 다른 조직하고 특성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각 분야에서 우리 국가의 주요한 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안전 분야 전문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찰행정학과라고 한다면 형사사법기관의 전문가, 그리고 국가에서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주요한 기관으로 진출한다는 것이 경찰행정학과의 주요 진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경찰행정학과이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크게는 경찰직에 입직을 하려고 하는 방향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직으로 본다면 이제 그 공채와 특채로 크게 구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직렬 같은 경우도 공채 시험과 특채 시험을 통해서 9급 그리고 지향하는 바는 7급 공무원 이상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직이지만 안전 분야에 해당되는 분들을 양성하는 것도 주요한 학과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찰행정학과 교과목은 이론과 실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기는 무도 수업과 관련되는 게 가장 많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같은 경우도 무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학과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복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도복을 보시게 되면 이 도복을 입고 매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해당하는 유도 수업을 하게 되고, 이 유도 수업을 통해서 학과의 단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으로도 이어지고, 실제 수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단 시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1단, 2단, 3단 승단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경찰 채용 시험에도 무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찰행정학과 커리큘럼 중에서 본인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이론 수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경찰행정학과에서 다루고 있는 이론 수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를 구분하자면 경찰학이라는 파트와 범죄학이라는 파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찰학이라는 파트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행정학, 경찰행정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대표적이고요. 범죄학이라는 부분에서는 범죄학 이론, 범죄심리학이라는 부분이 대표적인 교과목일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경찰학에서는 경찰의 조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관련되는 부분을 배우는 학문이기 때문에 경찰학에 대한 개론의 성격이었던 경찰학 개론뿐만 아니라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부적으로 배우게 되는 경찰 조직론, 그리고 경찰 인사론 등등과 관련되는 경찰학 관련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경찰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과 관련되는 내용들도 하고 있고요. 또 관련되는 또는 적용되는 법률, 경찰행정법이라든지 형법, 형사소송법과 관련되는 이야기들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범죄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경찰학의 개론적 성격이었던 경찰학 개론과 마찬가지로 범죄학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배우게 되는 범죄학 개론을 저학년에서 배우기 시작하면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추가해서 배우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범죄 심리학, 그리고 범죄학 또는 범죄 원인론, 그리고 특수범죄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전통적 범죄하고는 좀 다른 특수한 형태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론과 관련되는 특수한 대상,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범죄 유형들, 특성들에서 배우는 것이 바로 범죄학 이론의 대표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학년, 이제 4학년으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실습 또는 실생활의 적용과 관련되는 내용을 통해서 캡스톤 디자인, 지금까지 했던 실제 적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마을에 있는 안전 지도를 만들어서 마을 안전 주민들한테 배포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마음대로 그냥 가서 어떤 부분을 노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 2, 3, 4학년 때 배웠던 범죄학 이론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취약한 지역이 있는지, 어떤 취약한 대상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별로는 어떤 취약성이 다른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실습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굉장히 딱딱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공부하고 있는, 저희 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를 가져와 보면 크게는 경찰학에 대한 파트에서 공부하고 있는 경찰학 개론입니다. 이 교과서가 모든 학교에서 또는 우리 학과에서 하나의 단일한 교재로 경찰학을 배운다는 측면에서 소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찰학이라는 관련되는 서적은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런 학문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범죄 심리학과 관련된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실제 최근에 보면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범죄 심리학자라든지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진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나 또는 경찰행정학을 전공하고 있는 관련 학과에 가시게 된다면 그와 관련되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고 관련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공 지식을 더 쌓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교과 과정의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찰행정학과 또는 경찰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른 학문에 비해서, 다른 학문이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학문이었던 법학이라든지 경영학이라든지 이런 좋은 학문들,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학문들도 많고, 다만 우리 학문이 그에 비해서는 역사가 짧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가 짧음이라는 전제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고 지금 점점 전문화 체계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50년 정도가 되는 이런 경찰학이라는 역사 속에서도 동의대 경찰행정학과는 20년 정도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관련되는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에 대한 연구들이 이어져 왔고, 그에 발맞춰서 동의대 경찰행정학과도 굉장히 전문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다양한 학생들, 동문들을 배출하여서 지금 경찰 간부 모생이라든지 경찰직에 진출해서 간부로 나아가고 있는 분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경찰행정학과에 진출을 하시고 경찰행정학과에서 관련되는 직종으로 사회적으로 진출을 하시게 된다면 분명히 직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학과가 있었지만 그 중에 여러 상황에 대한 부분이나 세월의 변화, 그리고 학문적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많이 없어지거나 변화된 학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경찰에 대한 연구, 형사사법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에 대한 연구들은 끊임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보다 조금 더 전문성을 띠고 있는 다른 나라의 예를 조금 살펴본다면 지금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 경찰직에 대한 인식도 좋고 여러 가지 대우도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향후에도 훨씬 더 발전적인 방향이 많은 조직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경찰행정학과 또는 동의대 경찰행정학과를 선택을 하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관련 분야의 맞춤형 전문 지식들 또는 관련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동문, 선배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재미있는 사회생활 그리고 재미있는 학교생활을 하실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경찰행정학과에 대해서 또는 경찰학에 대한 학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찰행정학과 그리고 경찰학과 관련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많은 부분들을 전달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이런 특성 때문에 조금 재미있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도 조금 아쉽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기회가 되고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면 여러분들께서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방문해 주시고, 또는 필요하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계시는 학교로 가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허심탄회하게 더 실질적인 내용들을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